자, 예, 토론 이제 한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대통합하실 예정하고 있고요. 편하신 대로 자리 순서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제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사회직경제지원센터 정명훈 센터장님, 네. 아하 열린교육센터 이경영 대표님, 연평사회혁신기업 네트워크 박치득 전 이사장님, 영등포 사회직경제네트워크 심상득 이사장님, 네. 전국사회연대경제 직원정부협의회 김영식 사무국장님, 네. 서사연 의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 정책 토론회,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중간 지원 조직의 위상과 역할, 오늘 정책 토론회 좌장 맡은 이종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지만 저 나름대로 되게 호흡력 있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정사보단 야사고시이 재밌다 이런 이야기 됐었고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놀랐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발제자 3분 같이 나오셨는데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패널 5분 모셨지만 그 중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셨던 정명훈, 이경영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책 토론의 첫 번째로 우리 강북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정명훈 센터장님의 토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은 그 토론에 대한 내용 이전에 이제 그 자료, 그 현황 자료, 이렇게 별도 자료로 나눠드린 거에 대한 설명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 먼저 좀 드리면요. 저희가 그 서사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줌 회의 하다가 요 포럼 얘기 나오면서 급작스럽게 이런 자치구별 그 행정의 조직 현황과 예산의 추이를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가볍게 툭 던졌는데 운영 각 센터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고 다들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급하게 좀 자료를 취합을 좀 한 거고요. 취합하다 보니까는 이 각 자치구마다의 이 사업에 대한 분류들을 조금씩 매년 조금씩 다르게 하기도 하고 어느 자치구에서는 공정무역을 넣기도 하고 어디는 그걸 별도로 빼기도 하고 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센터 예산이 따로 안 잡힌 게 다른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서 그러한 한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는 눈에 띄었던 것들이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조직도에 사회적 경제가 조직도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대신 예산에는 이제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구 행정 조직도에는 그게 검색이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 보시면 되게 크게 진행되다가 올해 갑자기 확 줄어들었던 모습. 하지만 이제 부서는 여전히 규모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청년 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전환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에서도 22년도의 지방선거 이후에 영등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아까 이야기와 예산들을 같이 보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부서의 명칭들도 좀 변화들이 있죠. 24년도에 상생이 붙은 상생 기업, 뭐 상생 일자리 이렇게 부서명을 바꾼 곳들이 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기존의 이제 방식대로 계속 하던 곳들이 이제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로 대부분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자료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계속 좀 축적해 나가면서 각 자치구의 변화들을 우리가 기록해 나가는 것들을 유의미하게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예산서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의 이 사업 방식이나 구분에 대한 것들까지는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토론들 발제 이 포럼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들은 저도 이제 반성되는 지점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기본법에 대한 것들이 발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했었던 이제 수준 아니면 그런 단계에 있었다는 것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반성이 되는 지점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하나 고민됐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기본법 관련돼서 이런 지원 기관이나 아니면 현장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나 체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각 정당들마다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조직을 좀 하거나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이런 흐름들, 활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런 정치 활동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 내지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인한 여파들이 오늘 발제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 조직들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이 되는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고 무산되고 했었던 것도 오늘 좀 같이 공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기 위한 우리 활동이 무언가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원 조직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좀 고민해 나가야 될 필요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이제 서울시로만 국한시켜서 좀 본다라면은 어쨌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제 광역 차원에서의 역할 등을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런 각 개별 자치구들을 서포팅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기본 사업으로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꾸 이제 별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26번째 자치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서도 나오는 거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인지도 되게 많이 낮다. 행정에서도 그러한 요구들 많이 하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많이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 센터 각 자치구에 있는 센터들에도 요청을 행정이 좀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치구 예산 뭐 우리 예산 다 보듯이 기본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역 차원에서 좀 고민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 활동들 계속적으로 전국이나 서울시 자체 내에서 또는 업종별 이런 것들을 방역이 촉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사회적 경제가 매칭될 수 있게 조례들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활성화 조례 안에서만 우리가 이 사업들을 다 풀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업종에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또는 다양한 사업들, 뭐 가족과 관련된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돌봄과도 관련된 여러 가지 주거와도 관련된 사회적 경제 활동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각 조례 간에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그 각 조례의 사회적 경제가 명시되는 것들을 좀 이 광역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구성, 운영에 대한 결국 이제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 구성에 대한 것들도 각 자치구의 경험이나 활동들이 있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또는 기업의 현장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광역 차원에서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권역별로서의 뭔가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서사경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치구는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에서 이제 자치구의 지원센터들은 제가 생각에는 좀 정도 좀 초등학교 같은 느낌 초등학교 1학년 각 이제 사회적 경제에 진입해서
어떤 것들도 애매하게 잘 모르기도 하고 관계도 없고 이런 두려움과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부분부터 5, 6학년이 되면 이제 조금씩 커지고 이러는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보면은 되게 다양한 수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죠. 이게 전공이 있다거나 뭐 이렇지 않죠.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지원 조직들은 그렇게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지득 센터장님이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또 이제 모범인과의 관계들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 저는 자치구 내에서는 협의회 당사자 조직들과 지원 조직과 그리고 행정이 이게 별도로 삼각구도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적 경제의 주무 부서에서도 칸막이 행정을 개별 과장님이 뚫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견인해내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구청장님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주무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조직된 당사자들의 힘, 정치력으로 그런 걸 좀 해결해 나가고 법안에 대한 개선이나 조례 개정이나 이러한 요구들을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당사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지원 조직은 거기서 행정과 당사자 조직 사이에서의 양쪽의 언어와 의사소통의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도 다르고 이러한 것들을 좀 완충지대로서의 번역기 또는 이런 역할들을 각 센터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치구 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서울시 사회적 경제와 자치구의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구분되어 함에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 지향점이 있고요. 그런 올해는 진행하면서 문제의식이 있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랑 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점차 개선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 김영식 국장님의 발제에서 봤지만은 황명선 의원님의 기본법 발의를 저희도 사회적경제연대회에서 주최하는 국회 토론에서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많이 알았다면은 그런 의견을 내는 부분에서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고 아마 중간 지원주들이 그런 것들을 개별 당사자 조직들한테 전달하는 이 통로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겠다 싶고 더욱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전은요 저희가 되게 모시기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자신인데 흔쾌하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아하 열린교육센터 이영영 대표님을 모시고 구로에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 다시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구로에서 아하 열린교육센터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로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지금 첫 대면이어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오늘 얘기 부분에서 이제 어제 자료를 받고 조금 저는 이제 흔쾌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어려운 자리여서 참여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고서 자료 내용을 보고 굉장히 좀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구나, 좀 어려운 자리에 제가 초대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경센터나 저희 사회적 경제가 이제 지금은 힘을 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구로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어떻게 다 같이 극복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의 자리도 좀 협의회끼리 마련을 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최대한 민과 간,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관과 협력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논의의 자리를 같이 협의했기로 했습니다. 구로에서는 협의회가 사회적 기업 협의회, 협동조합 협의회, 그리고 자활기업, 자활센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또 센터가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또 센터에서 회의에 참여를 해서 그런 저희 조직들이 얘기 나누는 협의회에서 얘기 나누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그 고민의 이야기들도 구로구의 사회적 팀에 경제팀에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작년에 더 어려웠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런 역할들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 어려운 센터들 간의 네트워크 또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자료를 보고 저 또다시 한 번 더 물론 저희 당사자는 더 어려운 거 지금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이 겪고 있고 작년 회의 때도 각각의 구의 센터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몰되는 것도 있고 전환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들을 전달하고 있었지만 이제 자료를 보고서 더더욱 그것들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참여하면서 좀 여러 가지 느낌 간단하게나마 이제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얘기 드리면 앞에 부분에 이제 저 사회적경제 그 센터의 상황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사경센터가 축소되는 상황들을 우리 센터들이 다 봤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센터들을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센터의 축소라던가 또는 위탁의 관계에서 줄어들고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꼭 돈에 의한 걸까? 돈의 예산에 의한 것만 그렇게 결과가 됐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제가 그동안에도 걱정했던 당사자 조직에서 걱정했던 센터의 조직에 대한 구로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센터가 위탁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구청으로 다시 와서 이게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위탁할지 이런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저는 다 봤던 것 같아요. 지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2012년도 10년도에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2012년도에 인증 사회적 기업 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들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그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그다음에 힘든 과정 뭐 이런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센터도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실은 당사자 조직에서도 센터의 역할이 얼만큼이었을 때 만족하고 센터가 있으면 좋을까 없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 센터장님의 역할 또는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간의 지원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저희 당사자 조직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미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미션을 다 수행도 해야 되고 결과도 내야 되고 매출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급여도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미션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 제가 오랫동안 그 역할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업의 그 일에 매몰되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실은 지금 네트워크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른 기업의 네트워크를 기울이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쉽진 않아요. 물론 협의 안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업을 따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네트워크 조직 간에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 이것을 일궈가는 과정은 굉장히 두 가지를 또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또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네트워크 조직 간에 협력을 하면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머릿속으로 막 상상했을 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딱 투입됐을 때는 현장에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내일이 아닌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일처럼 수행하고
네트워크 조직 간의 협력을 이끌어 가려면 어떤 조직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아니면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구청의 과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 팀이라는 과의 역할로서는 행정의 역할이지 그 네트워크 조직 간의 역할을 해준다던가 뭐 사업을 따가지고 사업 수행을 갖다가 뭐 조직을 이렇게 일궈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던가 그런 역할까지 하기에는 공공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의 그런 네트워크 역할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아마 힘들다라고 인정을 하시기도 하고, 민간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까지 끌고 가기에는 공공에서도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런 행정 조직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행정 조직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왜 센터에서 이걸 맡겨야 되지? 라고 하는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이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해서 우리 센터가 정말 공공에서도 할 수 없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도 할 수 없고 우리만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가고, 그 역할이 행정조직과의 분리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저희 구로 사경센터가 실은 저도 사경센터가 이제 구청으로 이렇게 구청의 사업비 예산을 받고 진행될 때 그 예산 사경센터로 가게 되면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누구나 이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구에도 정해진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그 예산에 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몇 천만 원, 억 단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몇 천만 원의 돈들이 사경조직한테 가지 않고 센터로 간다? 이거는 다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러면 센터로 가는 예산이 가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한테 예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로에서는 그래도 사회적 경제 센터가 사경센터가 있어야 돼.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이거 조직 협의회 회의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네트워크 안에서 뭐 사업을 하고 싶어, 의견을 내. 그런데 그거를 직접 끌고 갈 조직이 누가 할 거야? 저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 제가 하고 협동조합 회장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그거를 또 네트워크 조직을 막 연결하고 회의를 하고 이거를 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 낸 건 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센터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좀 해달라. 네트워크 조직,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 간에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 의견을 낸 것을 좀 실현시켜달라. 네, 기존에는 또 실현시켜달라고 했을 때 저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센터장님의 성향과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듣지 않고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뭐 공공하고 다 같이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구청하고 사회적 경제 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계획, 운영계획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거 완수가 되면 우리 너무 일을 잘했어. 거기 센터의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듣지 않았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불만이라던가 우리 이런 거 해줘 라고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런 것도 얘기했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저희 구로구 센터는 그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로서 저희도 만족스럽고, 센터가 있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저희 조직 안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구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저희가 의견 내고 제안했던 내용들, 민간 간담회라던가, 민간 간담회가 하반기로 2번씩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민간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너무 지금 힘들다. 근데 구로구에서라도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제안이 굉장히 이제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에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을 관에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하고 또 얘기를 해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조례를 공부하고 서로 그다음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센터의 주요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센터가 뭔가 공공과 구와 그다음에 뭐 서울시든 행정관의 역할이 분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역할의 분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센터가 꼭 있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여주는 어떤 역할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센터에 대해서는 어떤 저는 그런 의견을 하나 내고 싶고요. 두 번째 법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관련해서는 정말 저도 너무나 지원하고 있고 관심도 많았고 이 발의된 내용에서 왜 통과가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이거는 정말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사회적 경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국회로 가야 된다. 네, 기본법을 발의했을 때 이게 정당하게 그 현장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국회의원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걸 현장에서 보지 않았고 그냥 서류로만 봤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었고 왜 기본법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뭐 우리 알잖아요. 의사는 뭐 의협에서 했던 사람들 뭐 국회의원 보내시잖아요. 저희는 사회적 경제 쪽에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이 국회로 한번 가야 된다. 네, 정말 강력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비슷한 예로 저희들 이렇게 관에서 솔직히 저희 사회적 경제를 잘 모릅니다. 네, 다들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 네, 그리고 뭐 이제 정말 이게 공부를 하고 싶지만 내용 자체가 좀 나랑 실생활에 이렇게 접하지 않는 것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정확한 거 뭘까요? 저는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로에서 제안했던 것 중에 이제 저희 사회적 기업이나 물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기업 물품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가 왜 이걸 꼭 써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 저희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기관도 그렇고 다들 이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발전도 많이 하고 성장도 많이 해서 그런 물품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듣진 않고 있구나. 초창기에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조차도 왜 사회적 기업 물품을 사용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제안했던 건 뭐였냐면 구로구는 공무원 탐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님부터 결정권자가 갖고 있는 분들, 실은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건 가능하지만 어떤 물품을 사야 되는 결정은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 급부터 계장 이런 급들을 사회적 기업에 탐방하는 탐방 코스를 만들어서 한 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효과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기업 물품을 왜 사야 되는지를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사회적 기업, 지금 협동조합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예시를 조금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협동조합도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아까 5% 물품을 꼭 사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한 곳이라도 5%이 물품을 사게 한다는 걸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다음에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초반에 막 얘기 많이 들었는데 왜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기업만 뭐 지원해주냐, 왜 이렇게 사회적 기업만 뭐 인건비 지원해주냐. 이거는 실제 협동조합도 그 사회적 기업의 법 이렇게 테두리 안에 모르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모르세요. 저희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됩니다. 취약계층이 누구냐면 이것도 공무원들 잘 모르는 건데 55세 이상 고령자, 그 다음에 장애인,
뭐 시각장애인도 모든 장애인들 다 포함이고요. 경력단절 여성,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에 다문화 여성 뭐 이런 분들을 고용했을 때 이분들은 지속 고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일을 정말 잘하시는 전문가일까요? 잘 못하십니다. 행정적이나 뭐 업무를 못하세요. 그 다음에 뭐 빵을 만드는데도 이제 발달장애인,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계속 고용을 하고 일을 가르쳐 주면서 일을 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분들 인건비는 다 줘야 돼요. 어쨌든 시간당에 맞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인건비를 줘야했을 때 우리가 돈을 막 벌어야 되는데 막 벌지 못해요. 그분들을 고용하고 나서.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원해주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 진짜 사회적 점을 너무 모르신다 이런 얘기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지금 취약계층 30%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력이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직접 빵을 만드는 데 가서 장애인 아이들이나 뭐 발달장애인 또는 뭐 이런 장애인들이 만드는 걸 보시고 아 여기 둘이 하나 빵을 사야 되겠구나. 구매해 줘야 되겠구나. 화장지 만드는 데 갔는데 화장지 만드는데 장애인들이 쫙 앉아서 손이나 이런 데 잘 못 쓰시는 장애인들이 앉으셔서 화장지 만들고 뭐 전구나 이런 걸 만드는 걸 눈으로 보신 공무원분들 또 시각장애인 대표님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글씨 타자를 만들고 속기사를 고용해서 하는 신분 또는 인쇄하는 데 갔는데 손이 다 하나씩 손가락이 하나 없거나 이런 분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디자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정말 그 생각이 싹 사라지고 제가 안내를 다 했습니다.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실 때 다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아 저희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진짜 몰랐는데 물품을 구매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에서만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자발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축적이 되어서 돌봄의 도시락 같은 거 아이들 방과후 돌봄이나 저희가 돌봄 센터들이 꽤 많거든요. 키움센터가 거의 20개 센터 있고 온종일 돌봄센터가 14개 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26개 정도 되는 그런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도시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도록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각 적극 요청하고 얘기하는 게 또 사회적 사경센터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지금 조금 제가 길어지긴 했으나 지금 내용에 오늘 자료 내용에 있었던 그런 예시들을 갖다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지만 제가 끊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중간 지원 조직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이었고 이 기업 당사자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하는지를 충분히 얘기 듣는 의미 있었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제가 실수한 거는 우리 구로센터장님을 내보내고 얘기를 들었어야지 뭐 이렇게 좀 덜 좋은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셨기 때문에 바람직하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존재 이유는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그것들을 행정과 어떻게 잘 연결하는 것들이 중간 조직의 역할이고 향후에도 지향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정의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발제 내용 포함해서 여기 플로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 또는 소감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었다가 마이크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쭉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제가 쭉 보니까 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뭐 팀장님들도 오셨고요. 우리 팀장님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현주입니다. 오늘 강의랑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많이 뵐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지 마시고 혹시 일어나신 김에 오늘 그 들으신 소감 같이 좀 나누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너무 특별하고 좀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상가 역할에 대한 개정이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고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좀 방향성 설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자리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이야기 같이 나눠주실 분, 질문해 주실 분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로구 센터장님. 네, 자기소개하고 같이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사경에서 왔고요. 김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좀 반성과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안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 센터에 오면서 이런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도 좀 많이 찾아보고 왜 안 됐을까? 전 정부 때 많이 지원했던 민주당이 오랜 시간 동안 집권당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됐을까? 그들도 싫어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 좀 원망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에 들어보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적게 측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조차 사업비에 대한 운영 위탁금에 대해서만 논하지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그렇다고 센터에 목소리를 필요할까요? 센터에 와 계신 일어나세요.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역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타 자치구 센터에 가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열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전처럼 열정페이는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 그래도 선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김영식 사무국장님의 그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강의 PPT로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럼 이렇게 안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좀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랑.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의 그런 존재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존재감을 우리가 좀 더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 당사자들도 물론 중요하죠. 그건 중요한데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저희는 사회적 기업들이나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는 대시민, 국민들, 대국민 활동을 좀 해야겠다. 작게는 센터에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각각의 25개구의 센터를 중심으로 센터가 없는 곳은 행정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안내하고 10년 동안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하지만 저희도 2년 전에 의식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예. 물론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것은 없지만 10년이라는 시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많은 구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센터에서 오신 센터장님들, 그 다음에 행정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대시민, 대구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일반 사회적 경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사회적 경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사회적 가치를 많이 알리는 일을 저희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알리는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했던 것들을 호소하면서 양 방향에서 같이 해야지 이게 내년 25년도에는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현장에 내려가면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이런 이야기 나누고 현장에서도 우리 협의회, 우리
협의회 회장님 나와 계시지만 협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해서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회 강민수 위원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잠깐 쉬는 시간 얘기 나왔더니 경기도에도 이런 중간 지원주들이 모여서 방역단에서 모이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부청을 드렸거든요. 잠시 우리 강민수 위원장님 모시고 그 사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제도 개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모르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회는 마을지역, 자원지역, 협동조합, 사회적 구문조직들하고 업종, 예를 들면 의료사회, 학교협동조합, 업종 조직들, 지역 조직들이 같이 모여서 현에서는 한 3,000개 정도 사회적 조직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정부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간의 연대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정책 기획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서울지역에서는 제도 개선 협동조합 협의회 제도 개선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종환 센터장님이 이제 말씀 주신 분은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는 이제 31개 시군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며칠 전에 경기도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엄청 크게 했죠. 가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서울 사람으로서. 서울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8일 날 정책 윤석열 정부 정책 모니터링 이러한 거기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크게 놓고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정책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한 57% 삭감됐고 국회 예산이 넘어가 있어요. 25년 예산도. 합동조합은 18억 5천원으로 동결됐고 사회적 기업은 320억에서 크게 기록 정확하게 아니면 200 몇십억으로 조금 삭감됐고 마을기업도 한 30%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구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희는 정책을 전달하는 게 중간 조직인데 정책 전달로 이 두 개의 영향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전국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 조직의 실무자들이 많이 이탈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17개 시군에 광역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고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신나는 조합이 옛날에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상담 업무를 지금은 하지 않고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나 상담 질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두 번째 지방정부 예산도 중앙정부 예산과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삭감 내용들을 보면은 22년까지는 계속 늘었다가 23년도부터 좀 감소했고 24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제 감으로만 그렇게 느끼고 싶은데 실제로는 얼마나 줄었냐면 옛날에 23년도에는 광역, 그러니까 뭐 서울이든 경기든 이런 데들 평균이랑 183억 됐어요. 서울의 사회적 경제는 한 500억 정도 됐어요. 근데 24년에는 116억으로 한 36.9% 정도가 구체적으로 줄은 거죠. 그리고 시군, 우리로 말하는 기초인데 여기는 123년도에 13억에서 24년도에 6억, 그러니까 53.1% 정도 줄었습니다. 지자체 전체 사업에서 보통은 국비가 한 40에서 50%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이 줄면
그것과 동시에 연동해서 이 예산이 주는 구조로 예산이 줄었다고 보이고요. 이제 예산이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역이 줄었지만 큰 폭으로 줄은 데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가 이런 데 큰 폭으로 줄었고요. 경기, 광주, 제주는 늘었어요. 이거는 이제 시사점이 그 소속 정당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시도는 자체 예산으로 축소한 중앙부처 예산을 방어하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광주예요. 그 사회적 기업 인건비 종료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 인건비를 못 받는데 광주는 광주형 그 사회적 기업 인건비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예산이 올라갔을 그래서 정부마다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두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같이 도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변화들 때문에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크게 저는 가지는 어려움은 우울증 같아요. 저도 한 20년 이 현장에서 일했는데 존재를 갑자기 부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북민, 경력단절에서 55세 이상의 취약급수를 고용하고 장애인 고용해서 정말 힘들게 이 일을 하고 현장에서 저 같으면 한때 뒤시 여덟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빚내가지고 일을 하고 이랬었고 정책 일을 하는데 이게 필요 없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우울감이 저희한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렇게 오늘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울감을 벗어났던 얘기를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유엔하고 OECD하고 IL하고 EU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연대 기구들이잖아요. 유엔은 작년 65차 총회에서 사회연대 경제의 활성화를 권고했고 내년에 제2차 세계협동조합을 재지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권고에 서명한 바가 있다. EU, OECD, IL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는 유한하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 주체들의 노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사회 문제가 있는 한 이 일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혹자는 유엔이나 OECD나 ILO가 이런 걸 정한다고 그게 어떤 구속력이 있겠냐. 근데 먼 길을 가려는 사람, 이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런 국제사회 권고가 우리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하는 일종의 나침반, 후폭선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입증을 하고 아까 우리 김용식 부장님 얘기했듯이 우리들 스스로도 좀 간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 경제를 지속가능 경제로 바꾼 도도 있고 어느 센터는 사회적 경제 센터를 어떤 센터 이름으로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현장에서 살아남으면 또 증거 기반으로 일을 계속하면 다시 호명될 수 있다. 또 호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낙관적 신뢰 같은 걸 가지고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저도 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울증 잘 극복할 수 있는 같이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몇 분들이 제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보니까 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타격감도 받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중간지원율도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중간지원 조직들의 또 자괴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이제 강북센터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강북센터에서 실무자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무하신 지는 1년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서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네. 1년 되신 분이 누구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면?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가 협동의 경제고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가치,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또 조직 운영은 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가 아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지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장에서 기업들하고 밀착하게 관계성을 가지던 인력들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고 하는데 1년 정도 지난 우리 강북의 실무자분에게 여쭤보는 거는 1년 동안 지내시면서 소감과 현장에서 기업들을 만나면서 어떠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옆에 있는 강북센터한테 저렇게 요청하면 좋아하실까 했더니 그건 그분 사정이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번 소감 요청드리고 자기소개와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지금 1년 정도 근무한 이하린 매니저입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라는 분야가 저한테는 정말 처음이고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야였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 이 시점까지 1년 정도 되게 적응하는데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작년 7월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이 크게 사실 와닿지는 못해요. 이게 제가 그 전에도 근무했던 게 아니라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팀장님들도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되게 많이 느끼고 일하시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뭐 기본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듣는 게 되게 새롭고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스럽게 부탁드렸는데 잘 들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김건수 우리 선임님 네, 자기소개하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팔로 지원을 맡고 있는 부분에 공공팔로를 맡고 있고요. 앞서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늦게 온 사유는 서울시가 이 사회적경제의 인식과 홍보와 팔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뚝섬에 있는 국제정원 박람회에 저희가 지금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자치구별로 서울시가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 역할에는 서울시 역할이 좀 많이 컸습니다. 이제 우세훈 시장님이 국제정원 박람회라는 큰 한국의 행사를 개최했는데 서울시 공정경제 과로 바뀌었죠. 국에서 과로 바뀐 거는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 과에서 바뀌어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많은 행정적인 처리와 제안도 많이 넣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서울시의 모든 의견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공정경제과는 현재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현재까지 여기서 나누신 것들을 계신 거에서 역할과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여기 자치구와 자치구센터에서 체감할 수 있는가 좀 제가 던지고 싶었어요. 이제 뚝섬에서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가고 제 체력이 다 바닥이 난 거는 주말마다 저희가 쉬지 않고 근무를 섰거든요. 서울시랑 같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했는데 제가 4년이 됐어요. 이제 센터에 들어오면서 4년이 됐고 현장에서 기업들을 만난 건 한 해 한 200~300개의 기업을 만나거든요. 만나면서 제품도 알아가게 되고 판매도 대행하게 되고 공공의 공무원들 대상 교육도 하게 되고 공공구매 제도도 설명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요 최근에 저도 아까 강민수 센터장님처럼 찾아오는 우울감이 생겼어요. 생긴 건 뭐냐면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 텐데 국제정원 박람회는 쉽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행사로서 저도 많이 소모전이 됐고요. 근데 다행히 행사가 올라갔고 그 행사를 위해서 지금도 그 행사에 장을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저희가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행사장에 기업들이 참여하는 의지가 많이 저조했어요. 당연히 서울시도 그거를 직접 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논의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협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모든 현황을 반영할 수 있었는가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자리에서 잠깐 제가 여러 가지 아까 이제 구로구에서 기업을 하시고 회장을 하고 계신 발제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잠깐 퀴션 마크는 서울에는 9,000개 이상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협동조합이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은 현재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체력이 남아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표가 활로를 위해서 광역 단위로 큰 행사를 열었는데 참여해서 직접 판매했던 기업이 2개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는 약간 쇼크였거든요. 근데 그 판매대를 만들고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서울시가 서울시 중과랑 협의를 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센터장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셨고 광역에서 나간 지원 사업 포함해서 제가 이제 이런 현황을 공유를 하면 좋긴 한데 이제 바로 파라메타 변수를 측정해 보면 광역 단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냈을 때 거기에 지원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면 첫 번째는 적절하게 홍보가 잘 됐는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의 홍보에 신청할 수 있는 현황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몇 개의 큰 지원 사업에 미달이 났어요. 그 KPI에 맞춰서 못 미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두 가지 판단하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아니면 정말 6,000개의 현황의 기업들이 지금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는가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공정경제과가 지금 특성에 있는 팝업스토어에 전시된 15개 기업 대표님들을 이렇게 모여놓고 공정경제과 과장님이 그 기업들을 직접 만나셔서 모든 의견을 다 수렴했거든요. 그 중에 모 대표님이 현재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10개 중에 6개는 지금 폐업 준비하고 있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궁금했어요. 여기에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이라면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지금 그러니까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럼 광역 단위의 진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뭐가 지금 현재 필요한가 라는 니즈를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을까? 인 거고 그랬을 때 저희 광역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계속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퀘스천 시그널이 온 거죠.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이게 경쟁률이 2대1, 3대1 올라가더니 아까 뭐 사업과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기업들도 지금 필요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니즈가 필요한지를 자치구별로 좀 끌어올려서 광역들에 협치를 하면 좋은데 협력하면 좋은데 그것들이 현황이 지금 24년도 코로나를 어렵게 거치고 지나갔더니 더 큰 경제 침체를 맞이해서 기업들이 매출이 안 오르니 활로를 뚫고 나가는데 어디가 돌파점이 돼야 될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팔로를 담당하고 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되고 저보다 훨씬 사회적 경제 현황을 알고 계시기에 묻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경제 서울시 사회적 경제는 어떤 진단 상태이지? 감기인가? 아니면 디스크인가? 아니면 진짜 응급 단계인가? 근데 그거를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자치구별로 지금 한번 다 내려보내볼까? 팔로 담당자 없어요. 중구, 은평구, 강남구 다. 왜냐면 살아남아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규모를 모르겠어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냥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자치구별로 협력 사업을 해서 찾아가는 기획서를 하고 있는데 김경선님 요약해서 네, 좀 고무적입니다. 자치구 관내의 구청사에 들어가서 기획전을
국민들과 함께 만나는 공무들과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서울시도 좀 구에서는 되게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내려오셔서 제품도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자치구, 25개 자치구 당연히 구르고 싸게센터장님 오셨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들을 해서 저는 요약하자면 체감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시민 체감형 사회적 경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제 와이프도 사회적 경제를 몰라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체감형이 어디까지를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적극적인 토론 자리를 각 분과별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못 드리는 상황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원박람회 온몸으로 다해서 하는 느낌이 있어서 박수하고 응원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돼서요. 잠깐. 네. 네. 하나에서 서울 사경센터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같은 센터 간에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이. 저는 약간 좀 같은 센터 간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팀장님이 굉장히 올해 4년이면 꽤 오래 근무하셨죠. 근데 그거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좀 서운해지려고 하네요. 지금 응급 상태입니다. 응급 상태인 걸 지금 모르시고 지금 응급 상태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찾아가셔야죠. 찾아가지 않으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 부분은 조금 4년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말한 국정국제박람회, 정원박람회는 사회적 경제에서 제안하는 사업인가요? 그 오세훈 시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사업 아니에요? 여기 센터나 기업들의 얘기를 듣고 공정경제과에서 진행한 사업인가요? 그거 저는 대로 묻고 싶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각각의 25개국 자치구 센터에서도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얘기를 듣고 센터에서 사업을 실행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서울 사경에서는 그럼 25개국의 사경 조직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아마 코로나 때는 굉장히 노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줌이라던가 비대면을 통해서 많이 노력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 서울 사경의 결과를 위해서 한 것 같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코로나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식으로 하려고 하는 느낌이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경 조직들은 굉장히 서운했어요. 서울 사경에. 오늘 뭐 이런 자리가 마련해서 얘기를 한 거이긴 하지만 그리고 서울 사경센터나 25개국 센터들이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행정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경 조직들에 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경센터 내에 분명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센터의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 사경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이 조직들이 협력해서 센터를 실어주고 그리고 센터가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사업을 수행하든 뭐 어떤 거를 하든 그래야 그 목적을 위한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정부 조직이든 또 지방자치 조직한테도 그 힘을 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센터 내의 행정의 얘기로 이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업무나 일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결과보고 형태로 한다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어떤 사업의 방향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기업으로서도 그렇고 그런 방식은 지금 먹히지도 않고 이제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얘기 듣고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수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토론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 당연히 주고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끊었고요. 이따 네트워크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김건순 선생님이 저한테 눈빛으로 답변하고 싶다 뭐 이런 선임을 했는데 네트워크 시간 때 좀 더 이야기하는 걸 하고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감 또는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우리 대표님부터 소감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센터에서도 힘을 발휘해서 이런 의견을 듣고 취합할 수 있는 자리를 힘내서 마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그리고 센터들도 각자 이제는 이제 각기 전투처럼 보여지긴 하나 어쨌든 끝까지 사업 수행하고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의 힘을 발휘해 주는데 그 역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서울 센터들 또 서울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깨달은 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강민 센터장님 우울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어렵지만 우리가 우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협의회도 지자체 네트워크니까 지자체 정권 변화에 따라서 영향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탈퇴하는 거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자체 공무원분이죠. 어공이 아니고 늘공인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탈퇴할 것도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셔서 아유 뭐 하셔야 되면 하시는 거죠. 뭐 단체장님이 그러시면요. 근데 뭐 단체장님 특별히 지시 없으면 저희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아유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어차피 4년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또 바뀔 건데 뭐 이런 태도이신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저희도 지금 환경이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아까 1년 정도 남은 것 같다. 지방선거 금방 다가오고 또 그걸 떠나서도 어쨌든 정부의 정책 환경도 변화가 여러 가지로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하면서 그냥 저희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쪽으로 주십시오. 일단 오늘 그 주제가 중간지원 조직 위상과 역할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중간지원 조직이 없는 후에 사라진 후에 이제 당사자적 네트워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조금은 이제 이 오늘 토론 주제하고 좀 빅트가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당사자 조직의 네트워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오늘 우리 김영식 국장님 발제를 들으면서 할 일이 저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역에서 지역 네트워크라는 게 워낙 규모도 좀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하니까 뭔가 공통분모를 뭘로 끄집어내지? 모여서 무슨 이야기하지? 뭐 우리 놀러 가자 뭐 이런 이야기만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오늘 많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회적 그 경제 기본법이나 어쨌든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당사자 네트워크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가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뭐 예산 삭감 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개발비나 일자 상품 지원이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거는 사업개발비가 없어져서 이건 진짜 전체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자치구 성능에서 그 단위에서 사업개발비를 만들었어요. 저희도 심사를 합니다. 심사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치구 단위에서 보면 매출액이 얼마나 증대되었는가 평가가 전년 대비 사회적 가치 지표 점수가 어떠한가 이걸 물론 광역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는 그런 지표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치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면 선정될 때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기업이 선정이냐 잘 나가는 기업들만 선정됩니다. 그리고 폐포 관리가 잘 되는 기업들.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 폐업, 아까 우리 서상희 선생님까지 말씀 실질적으로 등록된 기업에서 영업하고 있는 데가 40% 안 되잖아요. 협동조합만 보더라도. 사회적 기업은 좀 많죠. 근데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업종도 다르고. 일을 열심히 현장에서 정말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하면도 불구하고 관리 역량이 부족해서 폐포가 안 되는 보험이 사회들은 못 받아요. 따라서
근데 왜 그러냐면 사회적 가치 지표라고 하는 그 점수 그거도 하려면 신청해서 못. 그래서 저는 자치구 중간지원주 해야 될 역할들은 광역이나 서울의 국가의 기준으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이팅과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다. 인큐베이팅은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시켜서 보다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자기들을 협업 구조를 만든 네트워크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해야 된다고. 다만 이렇게 하는데 그 토대가 이제 기본법이 되면 더욱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법인이 센터가 지정이 되든 민간 위탁이 되든 행정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법인의 지역 내 영향력이 좀 커져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가 법인이 하면서 센터가 뭐 지정된 민간 위탁이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이제 지정이 됐지만 원래 지정을 가면서 한 2년 후에는 다시 민간 위탁으로 가는 쪽인데 실질적으로는 2년 후 민간도 우리 하라고 할 때 내가 그걸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 법인 해가지고 보험도 안 내고 우리 좀 공실 부담도 안 내고 그리고 사람들 또 잘못되면 그리고 예를 들면 저 인건비만 딱 주지 뭐 복무생 전혀 못 주잖아요. 복무생은 법인에서 해줘야죠. 단 들어가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나라가 경제가 엉망해가지고 아까 우리 사회생단님 왜 살기 어려운 건 살기 경제소이기 때문에 전체 거시경제가 망가지면 저희도 어려운 거예요. 부실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 폐업률 높아지잖아요. 당연하게 저희도 그런 거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인과 동시에 소상공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 피 같은 돈을 여기다 내면서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할란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법인이 수탁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법인은 법인 고유의 역할이 있고 센터는 센터 고유의 역할이 있는데 두 개가 시너지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이 네트워킹과 인큐베이팅하는 데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센터는 그 센터가 자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 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이 정도가 조금 저희가 자치구 중간지원 측면에서 보면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자치구에서 이제 지원조직 저도 이제 협동조합 이사장을 한 6, 7년 이렇게 한 경험도 있고 지원조직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이제 괴리는 뭐냐면 현장 기업들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뭐 판로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요구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 판이 벌어졌을 때에 결합되는 것들의 갭이 계속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그 갭을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들이 이런 과정들을 기회들을 제공해 주면서 기업의 나의 욕구가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라 더 다른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을 자치구에서는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본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 있으면 좋아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액션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 액션의 갭을 좀 찾아야겠다. 이 갭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기본법 얘기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를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의 포럼이 첫 출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과거에도 우리 19대부터 쭉 기본법에 대한 발의들을 얘기 나왔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한 것도 없는데 지치잖아요.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그걸 좀 바꾸자. 그런 거를 뭘 할 거냐. 이게 오늘 첫 시작이라서 각자의 경험과 차이들 그리고 이제 관점의 차이들 많은 것들이 있을 테지만 최소한의 교집합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함께 좀 달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관심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가 살아있음을 대시민들, 대정부한테도 보여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소식을 공유하면은 11월 5일 날 대한민국 제6회 사회적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제6회 사회적 박람회가 인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그 정부에서는 삭감을 했고, 그래서 이 제6회 사회적 박람회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간 단위들을 모여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5일 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추진위가 같이 모여서 11월 5일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뭐 기념식, 포럼 이런 등등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내하는데 사실 이런 아까 이제 사회적인 기본법 발의 같이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기업들까지 전달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간 지원주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앉아있으면 되나요? 네, 나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토론회는 이제 끝났고 포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사회적경제가치지원센터 연대회의에서는 사실은 개별 자치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연대에서 서울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 나와서 기념사진을 한번 찍을 거고요. 이후에 저희 다가도 준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편하게 다가 드시면서 마지막 이야기 못다 나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들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다들